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이나 손등에 점점 늘어나는 기미와 검버섯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나이 든 흔적일 뿐이야 라며 한숨 쉬며 포기하고 싶으셨죠? 그 마음 정말 잘 알아요. 저도 60대에 접어들며 손등에 생긴 작은 반점 하나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한 번쯤 겪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기미와 검버섯,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50년간 쌓은 피부과 전문의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피부를 되살리는 5가지 자연요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단순히 피부를 밝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거울 속 자신감을 되찾고 매일 아침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저는 이승호, 85세입니다. 50년 넘게 피부과 전문의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죠. 젊었을 때는 햇볕 아래에서 일하며 생긴 검버섯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신 어르신들, 손주와 사진 찍는 걸 꺼리셨던 할머니들, 심지어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포기하셨던 분들까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단순히 피부를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삶의 기쁨을 되찾아드리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76세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 얼굴에 점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손주의 말에 상처받으셨던 할머니는 친구의 생일 파티 초대를 거절하셨어요. 사진 찍히는 게 부끄럽다며 집에만 계셨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자연요법으로 4주 만에 할머니의 피부가 눈에 띄게 밝아지셨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카페에 가셔서 웃으며 사진을 찍으시고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시며 할머니 예뻐졌다는 말을 들으신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를 다시 느끼죠. 여러분도 박영순 할머니처럼 거울 속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어요. 비싼 레이저 시술이나 화학성분 가득한 크림 없이 집에서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방법들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미소 짓게 될 거예요. 게다가 이 방법들은 안전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부엌에 있는 바나나, 레몬, 녹두 같은 재료로 시작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피부 관리 팁을 주는데 그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작은 변화로 큰 자신감을 얻는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첫 번째 비법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 들수록 피부가 칙칙해지고 얼굴이나 손등에 기미와 검버섯이 하나둘 생겨나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햇볕을 받아도 금세 회복되던 피부가 이제는 작은 반점 하나에도 쉽게 흔적을 남기죠. 저도 60대에 접어들며 손등에 생긴 작은 검버섯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한 번쯤 느끼셨을 거예요. 피부는 정말 우리 몸의 거울 같은 존재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대로 보여주죠.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는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28일마다 새 피부가 생겨났어요. 마치 새 옷을 입듯 피부가 매끄럽게 바뀌었죠.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주기가 45일, 심지어 60일까지 길어져요. 이 느려진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쌓이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거예요. 멜라닌은 사실 우리 피부의 좋은 친구예요. 자외선이라는 태양의 강한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죠. 햇볕을 받으면 멜라닌이 내가 막아줄게 하며 피부 표면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멜라닌이 고르게 퍼져 건강한 피부톤을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 이 멜라닌이 불균형하게 쌓이면서 반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농사나 야외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 햇볕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멜라닌이 과다 생성되기 쉬워요. 여기에 더해지는 게 호르몬 변화와 세포 산화예요. 나이 들수록 호르몬 균형이 달라지면서 피부의 멜라닌 생성이 더 불규칙해져요. 또 우리 몸속 세포는 산소와 싸우며 점점 피로해지죠. 이 산화 과정은 마치 사과가 공기 중에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피부를 칙칙하게 만들고 반점을 늘려요. 제 환자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0세이신 할머니는 젊었을 때 논에서 일하시며 하루 종일 햇볕 아래 계셨어요. 그때는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건 생각도 못 하셨죠. 70대에 접어들면서 얼굴과 손등에 검버섯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거울 볼 때마다 이 반점들 때문에 우울해요. 손주들이랑 사진 찍는 것도 꺼려져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그리고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관리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그러자 피부가 눈에 띄게 밝아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하며 놀라셨대요. 그 미소를 볼 때 저는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다시 느꼈어요. 사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피부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흔적이자 지나온 세월의 이야기죠. 하지만 이 흔적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거울 보는 게 두려워진다면 그건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피부를 되살릴 수 있답니다. 이제 여러분도 원인을 알게 되셨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려다 오히려 피부를 더 상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관리법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걸 다음에 함께 알아볼까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비싼 크림이나 레이저 시술이 정말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줄 거라고 믿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환자분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선생님, 피부과에 가면 금방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 비싼 크림만 바르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다 오히려 피부를 더 상하게 하시곤 해요. 오늘은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들을 함께 살펴볼게요. 이 실수들을 피하면 여러분의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비싼 레이저 치료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피부과에 가시면 검버섯 하나를 없애는데 5만 원에서 10만 원, 얼굴 전체를 치료하려면 100만 원 이상이 들죠. 그럼에도 효과가 확실하다면 투자할 만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 이상의 피부는 재생 속도가 느려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레이저는 피부 표면을 태우는 방식으로 작용하는데 나이든 피부는 회복이 더디다 보니 색소 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권유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돈만 썼는데 더 나빠졌다고 하소연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두 번째 실수는 각질 제거를 너무 세게 하는 거예요. 검버섯이 각질 때문이니 문질러 없애야지 하시며 거친 스크럽이나 떼수건으로 피부를 팍팍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실수예요. 피부는 우리 몸의 보호막 같은 존재인데 너무 세게 문지르면 이 보호막이 손상돼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멜라닌 색소가 더 많이 쌓여 검버섯이 짙어질 수 있죠. 하버드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색소 침착을 30%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부드럽게 천천히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의사 처방 없이 미백 연고를 남용하거나 값비싼 미백 화장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미백 연고나 TV 광고에서 화려하게 소개되는 크림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사보셨죠? 저도 환자분들께 이 크림 바르면 정말 나아질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강한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 뿐이에요. 심하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끔거릴 수도 있죠. 게다가 이런 크림들은 몇 달을 발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요. 제 환자 이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78세이신 할아버지는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이 많아지셔서 광고에서 보던 비싼 미백 크림을 6개월 동안 꾸준히 바르셨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꼼꼼히 발랐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오히려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리기까지 하셨죠. 병원에 오셔서 돈만 내리고 피부만 망가졌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크림 대신 피부를 부드럽게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2개월 뒤 할아버지의 피부톤이 고르게 변하고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셨어요?" 라고 했다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이런 실수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좋다는 건 다 해봐야지 하며 무작정 제품을 써본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피부는 억지로 다그치기보다 부드럽게 다독여야 한다는 거예요. 비싼 돈 들이지 않아도 잘못된 방법만 피하면 여러분의 피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몇 가지 실수를 더 알아볼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일상 속 습관들이 피부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다음에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계속해서 귀 기울여주세요. 여러분,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할까요? 이 질문 참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구름 낀 날엔 햇볕이 약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도 젊었을 땐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건 기미와 검버섯을 키우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예요. 자, 이제 잘못된 습관들이 피부를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실수들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가장 흔한 실수는 자외선 차단제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은 흐리니까 괜찮아" 라거나 "겨울엔 햇볕이 약하니 안 발라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유리창을 통과해서도 피부에 닿아요. 심지어 겨울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존재하죠. 이 자외선은 피부 속에서 멜라닌 생성을 부추겨요. 마치 "더 많은 색소를 만들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요. 그러면 기미와 검버섯이 점점 더 짙어지고 새로운 반점이 생기기 쉬워져요.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흐린 날에도 자외선의 80%가 피부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러니 날씨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은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제 환자 최순옥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82세이신 할머니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귀찮다며 늘 생략하셨어요. 손등과 얼굴의 검버섯이 점점 짙어지면서 외출할 때마다 긴 소매 옷으로 가리셨죠.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이 반점들 때문에 손주들이랑 사진 찍는 게 부끄러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께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고 간단한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마다 바르고 2~3시간마다 덧바르는 습관을 시작하셨죠. 6주 뒤 할머니의 피부가 훨씬 깨끗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피부가 빛나요" 라고 했다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실수는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두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60대가 넘으면 피부의 수분 함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죠.
건조한 피부는 마치 갈라진 땅처럼 표면이 균열을 일으켜요. 이 틈으로 자외선이나 오염물질이 더 쉽게 침투하고 멜라닌 색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되죠.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피부는 물을 좋아해요. 촉촉하게 지켜주면 훨씬 더 건강해진답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께서도 90세까지 피부가 깨끗하셨던 비결이 바로 보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세수 후 3분 안에 올리브 오일 몇 방울을 얼굴에 바르셨어요. 그걸 3분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셨죠.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에 갇혀서 더 오래 촉촉함을 유지해요. 어머니는 이렇게 쉬운 걸 왜 다들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웃으시곤 했어요. 건조한 피부를 방치하면 검버섯이 더 쉽게 생기고 기존 반점도 더 두드러져 보일 수 있으니 보습은 절대 잊지 마세요. 이런 실수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도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분들의 시행착오를 보며 많이 배웠어요.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이 피부를 망치기도 하고 되살리기도 한다는 걸요. 자외선 차단과 보습, 이 두 가지만 잘 챙겨도 여러분의 피부는 훨씬 더 밝아질 거예요. 자, 이제 실수들을 알았으니 이걸 피하면서 피부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다음엔 여러분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는 5가지 자연요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바나나 껍질이나 레몬으로 피부를 되살릴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먹는 과일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수없이 봐왔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는 5가지 자연요법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비싼 시술 없이 집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비법이에요. 자, 준비되셨죠? 함께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나나 껍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맛있게 먹고 남은 그 바나나 껍질이 피부 관리의 비밀 무기가 될 수 있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에는 구연산과 천연 살리실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마치 부드러운 브러쉬처럼 오래 쌓인 각질을 살살 벗겨내고 피부 재생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멜라닌 색소를 서서히 줄여 기미와 검버섯을 옅게 만들어주죠. 연구에 따르면 살리실산은 피부 표면의 죽은 세포를 제거해 피부톤을 20% 정도 밝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사용 방법은 정말 쉬워요. 저녁에 바나나 하나를 맛있게 드신 후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껍질 안쪽 하얀 부분으로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를 10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마치 얼굴을 어루만지듯 원을 그리며 해주세요. 문지른 후 15분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끝이에요. 이걸 매일 저녁 세수 후에 해보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답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바나나는 너무 익은 것보다 약간 덜 익은 노란 바나나를 사용하세요. 검은 점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가장 좋아요. 너무 푸른 건 효과가 덜하고 지나치게 익은 건 끈적여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방법을 낮에 하셨다면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바나나 껍질의 성분이 피부를 살짝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자외선에 노출되면 오히려 반점이 더 생길 수 있답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환자 정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83세이신 할아버지는 손주와 놀다가 할아버지 얼굴에 흙 묻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게 검버섯이었죠. 할아버지는 그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대요. 이 나이에 무슨 사진을 찍겠어 하시며 카메라 앞에 서는 걸 피하셨죠.
병원에 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선생님, 이 반점들 좀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바나나 껍질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4주 동안 매일 저녁 꾸준히 하신 후 할아버지의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지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셨어요 하며 사진 찍기를 좋아하게 됐대요. 지금은 가족 모임에서 활짝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서신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레몬, 꿀, 그리고 쌀가루로 만드는 팩이에요. 이 조합은 피부에 마치 영양 만점 스무디를 주는 것과 같아요. 레몬의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피부를 밝게 해줘요.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해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쌀가루는 피부에 과다한 유분을 잡아줘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피부 톤이 고르게 변하고 검버섯이 서서히 옅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연구에서도 비타민C가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25%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나왔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내세요. 여기에 꿀 한 숟가락과 쌀가루 한 숟가락을 섞어서 걸쭉한 반죽을 만드세요. 이 반죽을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얇게 펴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저녁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레몬의 산성 성분 때문에 꼭 밤에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레몬은 피부를 자외선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서 낮에 하면 반점이 더 생길 위험이 있어요. 팩을 한 다음 날 아침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그리고 꿀은 순수한 토종꿀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설탕이 섞인 가공꿀은 효과가 덜하답니다. 쌀가루는 집에 있는 걸 쓰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곱게 간 것을 사용하면 피부에 더 부드럽게 발려요. 제 환자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방법의 효과를 잘 보여줘요. 75세이신 할머니는 얼굴에 기미 때문에 늘 진한 화장을 하셨어요. 하지만 화장으로 가리다 보니 피부가 더 답답해지고 자신감도 점점 떨어지셨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레몬 꿀팩을 추천드렸어요. 2주 동안 일주일에 2번 꾸준히 하신 후 할머니가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환해지고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셨어요. 친구들이 순자야, 어디 스파 다녀왔어? 하고 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스파는 무슨 집에서 레몬이랑 꿀로 했지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밝은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이 두 가지 방법 정말 간단하죠? 바나나 껍질과 레몬 꿀팩은 여러분 부엌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비싼 크림이나 시술 없이도 꾸준히만 하시면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남은 세 가지 방법도 궁금하시죠? 파프리카, 녹두, 우엉차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들을 다음에 함께 알아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로 기미와 검버섯을 없앨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냥 요리 재료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프리카, 녹두, 우엉 같은 재료들이 피부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수없이 확인했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는 5가지 자연요법의 나머지 3가지 파프리카, 녹두, 그리고 우엉차를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서 여러분의 피부를 속부터 빛나게 해줄 거예요. 자,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세 번째 방법은 파프리카 주스와 팩이에요. 빨간 파프리카 요리할 때 자주 보시죠? 이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가득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햇볕이나 스트레스로 생긴 피부 염증을 가라앉혀줘요. 마치 피부에 진정해,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피부의 색소 침착을 20%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게다가 파프리카는 먹어도 발라도 피부에 좋은 보물 같은 재료랍니다.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빨간 파프리카 반 개를 믹서에 갈아서 주스를 만드세요. 이 주스는 아침에 한 잔 드시면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죠. 남은 파프리카 펄프는 버리지 마시고 얼굴에 얇게 펴발라 10분 정도 두세요. 그 후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면 돼요. 이 팩은 일주일에 3번 하시면 충분해요. 저녁에 하시면 피부가 밤새 재생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파프리카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먼저 팔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24시간 동안 반응을 확인하세요. 드물지만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약간의 따끔거림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팩을 한 후에는 다음날 아침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파프리카의 성분이 피부를 살짝 민감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자외선 보호가 중요하답니다. 제 환자 이유키 여사의 이야기가 이 방법의 효과를 잘 보여줘요. 77세이신 이 여사는 얼굴에 기미 때문에 늘 진한 파운데이션으로 피부를 가리셨어요. 이렇게라도 해야 덜 창피하다며 매일 두꺼운 화장을 하셨죠. 하지만 화장이 피부를 더 답답하게 만들고 기미는 점점 짙어졌어요.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파프리카 주스와 팩을 추천드렸어요. 6주 동안 꾸준히 하신 후 여사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기미가 옅어지면서 이제는 비비크림만 가볍게 바르신답니다. 친구들이 오키야,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 하며 비결을 물어보셨대요. 그 미소가 얼마나 예뻤는지 모른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전통 녹두팩이에요. 녹두는 우리 조상님들이 예부터 피부 관리에 써온 보물 같은 재료죠. 녹두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요. 여기에 우유와 꿀을 더하면 보습 효과가 배가 되죠. 이 팩은 마치 피부에 촉촉한 영양크림을 바르는 것처럼 피부를 부드럽고 밝게 만들어줘요. 한국피부과학회 연구에서도 녹두의 사포닌이 피부톤을 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나왔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녹두가루 2숟가락에 우유 2숟가락, 꿀 2숟가락을 섞어서 걸쭉한 반죽을 만드세요. 이 반죽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르고 15분 정도 기다린 후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세요. 일주일에 2번, 저녁에 하시면 좋아요. 따뜻한 우유를 사용하면 녹두가루가 더 잘 풀려서 부드럽게 발리니 살짝 데워서 섞어보세요. 녹두가루는 동네 마트나 약국에서 5,000원 안팎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답니다. 제 환자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녹두팩의 힘을 잘 보여줘요. 79세이신 할머니는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늘 긴 소매 옷을 입으셨어요. 손주들이 손잡을 때 부끄럽다며 속상해하셨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비싼 크림은 효과 없던데 뭔가 쉬운 방법 없을까요? 하셨어요. 저는 녹두팩을 추천드렸어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번 꾸준히 하신 후 할머니의 검버섯이 60% 정도 옅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 예뻐졌다 하며 더 자주 손을 잡아준대요.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우엉차 거즈팩에 계피를 더한 비법이에요. 우엉은 피부 속 독소를 배출하는데 탁월한 재료예요. 여기에 계피를 소량 추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돼 피부 재생이 빨라지죠. 이 팩은 마치 피부에 따뜻한 스파를 선물하는 것처럼 깊은 곳부터 피부를 깨끗하게 해줘요. 우엉차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계피는 피부에 온기를 불어넣어 재생을 돕는답니다. 사용 방법은 조금 특별해요. 먼저 우엉차를 끓여 식히세요. 깨끗한 거즈를 우엉차에 푹 적신 후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정말 콧등에 묻을 정도만 뿌려서 얼굴에 20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이 팩은 일주일에 한 번, 주말 저녁에 하시면 좋아요. 계피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고 처음 하실 때는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세요. 팩을 한 후에는 촉촉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진정시키는 걸 잊지 마세요. 85세 박순희 노인의 이야기가 이 방법의 효과를 잘 보여줘요. 박 노인은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햇볕 아래에서 보내신 시간이 많았어요. 얼굴과 손등에 검버섯이 가득해 이제 이걸 안고 살아야지 하며 포기하셨죠. 하지만 병원에 오셔서 우엉차 거즈팩을 추천받으신 후 8주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면서 이웃들이 순희씨 10년은 젊어졌네 하셨대요. 노인은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며 행복해 하셨어요. 그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도 큰 감동을 줬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파프리카, 녹두, 우엉차 모두 여러분의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비법들이죠.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피부가 속부터 빛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저사지요법을 어떻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14일 루틴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14일 만에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고 싶으신가요? 정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가 올까?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환자분들께 이런 루틴을 권하면서 꾸준히만 하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어요. 기미와 검버섯 관리는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꾸준한 작은 습관이 생명이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4일 루틴을 요일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10, 15분이면 충분한 이 루틴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매일 이를 닦고 밥을 먹듯이 피부 관리도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5가지 자연요법, 바나나 껍질, 레몬꿀 팩, 파프리카 팩, 녹두 팩, 우엉차 거즈팩을 요일별로 어떻게 적용할지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이 루틴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답니다. 자, 그럼 지금 달력을 꺼내시고 어떤 요일에 뭘 할지 함께 계획해볼게요. 짝수날,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바나나 껍질 문지르기와 레몬꿀 팩을 해보세요. 저녁에 세수한 후 바나나 껍질 안쪽 하얀 부분으로 김이나 검버섯 부위를 10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그 후 레몬 반 개의 즙에 꿀 1숟가락, 쌀가루 1숟가락을 섞은 팩을 얼굴에 펴 바르고 15분 뒤 씻어내세요. 이 2가지를 함께하면 각질 제거와 멜라닌 억제가 동시에 이뤄져요. 바나나 껍질은 피부를 부드럽게 준비시키고 레몬꿀 팩은 피부를 밝게 해주는 완벽한 팀워크죠. 이 과정은 20분 정도 걸리지만 TV를 보면서 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실 거예요. 꼴수날, 즉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는 녹두 팩과 파프리카 팩을 번갈아 하세요. 예를 들어 화요일엔 녹두 팩을 해보세요. 녹두가루 2숟가락에 따뜻한 우유 2숟가락, 꿀 1숟가락을 섞어서 걸쭉한 반죽을 만든 뒤 얼굴에 15분 정도 발라두세요. 목요일엔 파프리카 팩을 해보세요. 빨간 파프리카 반 개를 갈아 펄플을 얼굴에 10분 바른 후 씻어내시면 돼요. 이 2팩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해요. 번갈아 하면 피부가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답니다. 토요일엔 다시 녹두 팩으로 마무리하세요. 이 루틴은 하루 15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일요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한 주를 마무리하며 피부를 깊이 진정시키는 우엉차 거즈팩을 해보세요. 우엉차를 끓여 식힌 후 깨끗한 거즈에 적셔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뿌리고 얼굴에 20분 정도 올려놓으세요. 이 팩은 피부 속 톡소를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저녁에 하시면 마치 스파에 다녀온 듯한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계피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정말 콧등에 묻을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이 팩은 25분 정도 걸리지만 한 주의 피로를 풀며 피부를 다독이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14일 루틴의 장점은 단순함이에요. 하루 텅씩 15분, 일주일에 50여 번만 시간을 내면 돼요. 너무 바빠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저녁에 세수하면서 혹은 가족과 이야기 나누면서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제 환자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루틴의 효과를 잘 보여줘요. 81세이신 할머니는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손주와 손잡는 걸 꺼리셨어요. 손이 이렇게 됐는데 손주들이 싫어할까봐 하시며 속상해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이 14일 루틴을 추천드렸어요. 2주 동안 꾸준히 하신 후 손등의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손 예뻐졌다 하며 더 자주 손을 잡아줬대요. 할머니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모습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답니다. 중요한 건 작은 시작이에요. 완벽해야지라고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바나나 껍질 하나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3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되고 14일 뒤엔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피부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여러분도 매일 작은 사랑을 주며 피부를 깨워보세요. 자,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식단과 생활 습관도 함께 챙겨야겠죠? 다음엔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습관을 들이면 피부가 더 빛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피부가 먹는 음식과 잠자는 시간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피부 관리는 얼굴에 바르는 것만 신경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깜짝 놀라실 거예요.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건 피부 건강은 겉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부터 채워야 피부가 진짜 빛을 내죠. 지난 시간에 요일별 루틴을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14일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식단과 생활 습관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속부터 빛나게 해줄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식단부터 알아볼게요. 피부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피부가 고마워 하며 더 건강해지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아침마다 따뜻한 레몬 꿀물을 마시는 거예요. 레몬의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가 쌓이는 걸 막아줘요. 꿀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에 영양을 더 잘 전달하죠.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넣고 꿀 한 숟가락을 섞어 드시면 돼요. 아침 공복에 마시면 피부뿐 아니라 소화도 좋아져서 하루가 상쾌해진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톤이 15% 밝아질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으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음으로 빨강색과 주황색 채소를 자주 드셔보세요. 파프리카, 당근 같은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가득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은 마치 피부에 천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처럼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줘요. 게다가 피부 염증을 줄여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걸 막아주죠. 일주일에 4번 이상 파프리카를 썰어 샐러드로 드시거나 당근을 갈아 주스로 마셔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파프리카 한 조각, 당근 한 입이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 당근 주스에 사과 반 개를 넣어 갈면 달콤해서 아이들도 좋아한답니다. 당근 껍질 바로 아래에 좋은 성분이 많으니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 환자 김명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식단의 효과를 잘 보여줘요. 80세이신 할아버지는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늘 긴 소매 옷을 입으셨어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며 포기하고 계셨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피부 좀 밝아질 방법 없을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 레몬 꿀물과 파프리카 샐러드를 추천드렸어요. 2개월 동안 꾸준히 드신 후 할아버지의 피부톤이 고르게 변하고 검버섯이 옅어지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요즘 피부가 좋아졌어요" 하며 사진을 같이 찍자고 졸랐다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야 알았나"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밝은 미소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답니다. 이제 생활 습관, 특히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피부는 밤에 가장 열심히 일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피부는 재생 모드에 돌입하죠.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으면 피부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멜라닌 색소도 더 잘 정리돼요. 하지만 밤 11시, 12시를 넘겨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면 피부가 "나 좀 쉬게 해줘" 하고 항의할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밤 11시 전에 잠드는 사람은 피부 재생 속도가 30% 더 빠르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부터 밤 11시 전, 가능하면 10시 반쯤 침대에 누워보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잠은 피부의 최고의 화장품이에요. 제 어머니도 90세까지 피부가 깨끗하셨는데 비결이 바로 일찍 자는 습관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10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잘 자면 피부도 마음도 젊어진다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도 오늘 밤 10시 반쯤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 해보시면 아침에 피부가 더 맑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식단과 수면 습관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피부를 속부터 빛나게 해줘요. 레몬 꿀물 한 잔, 파프리카 한 조각, 그리고 일찍 자는 습관. 이 3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14일 뒤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피부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여러분도 매일 작은 사랑을 주며 피부를 깨워보세요. 자,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다음엔 이 14일 루틴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피부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거울 속에서 10년 더 젊은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기미와 검버섯이 옅어지고 피부가 환하게 빛나는 모습,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자연 요법과 14일 루틴을 함께 배웠어요. 바나나 껍질, 레몬 꿀팩, 파프리카, 녹두, 그리고 우엉차 거즈팩. 이 모든 건 여러분의 부엌에서,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들의 진짜 힘은 재료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그 마음에 있어요. 저는 50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며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수없이 봐왔답니다. 오늘 배운 요법들은 단순히 피부를 밝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미소 짓게 되고, 손주와 사진을 찍을 때 당당해지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자신감 넘치는 순간을 선물해줘요. 제 환자 장미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78세이신 할머니는 20년 넘게 손등과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늘 긴 소매옷을 입으셨어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며 포기하고 계셨죠.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정말 방법이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이 14일 루틴을 추천드렸어요. 바나나 껍질로 시작해 레몬 꿀팩, 녹두팩을 꾸준히 하시고 아침엔 레몬 꿀물을 드셨어요. 6주 뒤 할머니의 피부는 몰라보게 밝아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60대 같아요" 하며 공원에서 손잡고 뛰놀자고 졸랐다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겁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기미와 검버섯 관리는 단기전이 아니에요. 느리지만 확실한 꾸준함의 여정이죠. 바로 효과가 안 보이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려요. 피부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오늘 저녁 딱 10분만 시간을 내서 바나나 껍질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3일, 7일, 그리고 14일 뒤 거울 속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드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저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첫 시작, 첫 변화 혹은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바나나 껍질로 시작했어요. 레몬꿀 팩 해봤는데 느낌이 어때요? 같은 작은 이야기라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잡아주는 특급 비법을 공유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85세인 저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작은 변화를 즐기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그 즐거움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거울 속 더 자신감 넘치고 더 빛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